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산타랠리는 시작되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다음 주 월요일에 JD 부자연구소 5기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아니고요. 12월 21일 월요일에 공지를 하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그 인강 사이트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접속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부양책 타결 기대에 주가 올라가고 국채 달러 떨어지고. 어제 나스닥은 1.25%, S&P 500은 1.29%, 다우존스 지수는 1.13%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는 경기 부양책 통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신규 부양책 관련 쟁점이 큰 방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 두 가지로 나눈 법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다시 진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기 부양안을 두 개로 나눴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는 통과시켜주고 하나는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법안은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통과에 무게가 더 힘이 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초당파 의원들은 코로나19 관련 소송 등에서 기업에 면책 특권을 주는 책임 보호 조항과 1,60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두 쟁점 사안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제안했다. 일단 1,600억 그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이거는 폐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둘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갈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한 법안은 중소기업 지원, 실업보험 추가 지원 등 7,480억 달러의 나머지 부양안을 담았다.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7,480억 달러의 부양안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맥커넬 대표는 부양책 타결을 위해서는 잠시 두 쟁점 사항을 제쳐둘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양책 타결을 하기 전에는 의회를 닫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연내 타결 의지를 피력했다. 7,480억 달러의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문 안 닫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시장은 경기 부양책 통과가 한결 높아진 만큼 기대를 반영해서 주가가 1% 넘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될까라는 건데 빠르면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거 미국 현지 시간이죠. 왜냐하면 하원에서 통과되고 18일에 상원으로 넘겨줘야지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 17일 금요일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론 극적으로 통과가 되면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요. 통과가 되면 파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요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급추락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3%가 뜰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서브 이슈는 애플이죠. 애플의 내년 상반기 생산량 30% 증대라는 것이고요. 기사를 보면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생산을 약 30% 늘릴 계획이란 보도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랐다. 애플이 약 30%인 9,600만 대의 주문을 협력업체에 줬다는 소식으로 어제 애플이 5%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는 경기 부양책 통과 이슈로 빅테크가 오래간만에 오른 가운데 애플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의 30% 생산량 증가의 이유는 뭐냐? 이유는 화웨이의 프리미엄 폰이 접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의 프리미엄 폰과 경쟁 상대는 애플 외에는 없지만 화웨이, 삼성전자 정도가 이제 경쟁자가 아닐까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점유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 바로 화웨이였죠. 이유는 화웨이가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았습니다.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화웨이는 AP칩이나 메모리를 더 많이 박았기 때문에 통신 속도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것은 이제 화웨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물량으로 밀어붙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 제재가 들어가고 화웨이는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폰의 시장을 애플이 일부 가져옴으로써 생산량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증가하면 무엇이 좋은가? 일단은 구조 경제에 있어서 좋습니다. 애플의 생태계에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애플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뭐 그 많은 수익으로 자사주를 사서 태워버리면서 애플의 주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언제까지가 투자의 기회가 될까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입니다. 애플은 내년 1월쯤에 1월 말쯤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 전에 기대감으로 미리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선 반영하니까 그 전에 실적을 전부 반영을 하면 12월에서 1월 초 사이에 4, 4분기 실적을 전부 반영을 하면서 막상 1월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많이 안 오를 수가 있고 그 전에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애플의 상승은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브 이슈인데요. FOMC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할까라는 거죠. FOMC 회의가 현지 시각 16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주고요. 채권 금리도 올랐습니다. 마켓워치 다우존스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보다 3.0bp 상승한 0.921%를 기록했다. 이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를 넘어가진 않았지만 0.9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0.4bp 오른 0.121에 거래가 됐다. 이 얘기는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채권을 다 던지고 위험 자산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간 것이죠. 요즘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현금 비중이 4%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10년물이 0.921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심지어 1%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안 오른다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0%인데 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다. 근데 3%막 달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아니면 4%를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지금 이제 대출을 늘려놨던 기업들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투자자가 대출 이자의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10년물 금리를 잡아 눌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대 이하로 눌러놓는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투자자는 현재 채권을 팔고 있으니까 그냥 팔도록 냅둬버리면 10년물 금리가 1%를 넘어서 2%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군가 10년물 채권을 던지면 사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줄 주체는 시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가 7,800억 불까지 된다고 하는 마당에 누가 시장에 미국 채권을 받아주겠습니까? 결국 받아줄 주체는 연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 규모나 평균 만기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다. 뭐 지금 이제 YCC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의가 다가올수록 장기물 매입 확대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최근 오르는 분위기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현재 연준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예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추가로 했다가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양적 완화를 또 하냐. 응? 그러면서 시장이 급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선제적으로 안 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거는 연준이 양적 완화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일정 금리 이하, 그러니까 뭐 지금 0.9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7,800억 달러를 추가로 부양한다 하더라도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금리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1%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사줄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연준에 바라는 YCC 수익률 곡선 관리입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결론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YCC를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연준이 언급을 하는 거죠. 시장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안전하게 더 많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총평은 산타랠리는 시작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매뉴얼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 주식을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 남겨두거나 전략 매도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 써놨으니까요.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로 이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산타랠리는 시작되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